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0일 오전 11시입니다. 요사이 윤미향 정의연 또는 그 전신인 정대협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격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이 단체가 성역으로 군림하면서 온갖 편법 또는 위법을 저질러도 침묵한 데 대한 일종의 반작용입니다. 이 스프링을 용수철을 꾹 눌러 놓으면은 탁 놓았을 때 튀어오르는 것과 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군 위안부 원호 단체다 해가지고 여러 곳에서 아주 특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우에 상응하는 투명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주 구멍가게 수준도 되지 않는 이상한 자금 운용이 폭로되니까 그동안 참았던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을 했는데 우선 언론이 과감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공무원 중에서 이제 퇴직한 분들 그 중에 한 분이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입니다. 이분은 이명박 정부 때 외교부 차관 그리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하신 분인데 요사이 천영우 TV를 통해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이 유튜브에서 속에 담아 놓았던 비화를 털어 놓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일본 측이 주한 일본 대사가 위안부 할머니를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일본 총리 대신의 사과 친서와 일본 정부의 보상금을 직접 전달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지만은 당시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줄여서 정대협 대표였던 현재의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가 탐탁치 않는 반응을 보여서 아주 놀랐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제목이 정의연과 윤미향의 민낯 위안부 합의 비화란 18분짜리 동영상입니다. 정대협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윤미향 대표의 얼굴에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이 가득하더라 하는 기억을 담았습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이 운영하는 이 TV는 여러 분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주 흥미로운 비화도 많고 또 잘 정리된 시각이 담겨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는 바입니다. 천영우 TV입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십시오.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8일 터뜨린 폭탄의 위력은 정말 메가톤급입니다. 한방에 정대협, 정의연, 윤미향의 민낯 그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악취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이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엄청난 비밀이지만 언론이나 정부 당국자는 다 알고 있어도 보도하거나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온 그런 성역이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마케팅으로 그간 정치적 흥행을 누려왔고 또 법 위에 군림하는 이런 사람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토착 외구로 몰리면서 그 후환을 아무도 감당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정의연의 정의기억연대 아주 발음이 어렵습니다. 정대협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정대협에 찍히면 신세 망친다. 이런 공포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친일의 프레임에 걸리면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진실은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밖에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의 위선과 적폐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도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외교안보수석으로 재임하던 2012년에 일본과 위안부 문제 해법을 협의하면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 뵌 적이 있고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씨도 만나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압니다. 2011년 12월 18일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이 교토에서 열렸는데 위안부 문제 때문에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상회담 전날인 2011년 12월 17일 저녁에 숙소인 교토皇궁에서 노다 총리가 주최한 소규모 비공식 만찬이 있었고 노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 생일 축하한다고 케이크까지 준비하고 공을 많이 들였고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노다 총리에게 양국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이번에 위안부 문제를 꼭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참 했습니다. 다음날 공식 정상회담에서 노다 총리가 위안부 해법을 전혀 말하지 않자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은 더 할 필요가 없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 해법을 논의하던 중 2012년 봄 사이토 일본 관방부 장관이 노다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일본이 구상하는 해법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지금 소개드리는 것은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이 자신의 유튜브에서 밝힌 비화 내용입니다. 사이토 부장관이 제시한 해법은 일본이 국가 예산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타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와 맥락이 같았습니다. 다만 화해치유재단 같은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기금을 출연하는 게 아니라 주 한 일본 대사가 위안부 할머니를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일본 총리 대신의 사과 친서와 일본 정부의 보상금을 직접 전달하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당시 사이토 부장관에게 우리에게는 보상 금액보다 그 돈의 출처가 국가 예산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우리가 원하는 게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일본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일본 측이 최소한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그런 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일단락짓도록 제가 대통령을 설득해 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원하는 해결책이 어떤 건지 이걸 조금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분들의 뜻은 한마디로 빨리 일본과 합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에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다 받아내면 최선이지만은 그게 안 되면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이토 부장관이 다녀간 뒤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를 만나 한일 간에 논의되던 이런 해법을 설명해 주고 앞으로 혹시 그런 방향에서 타결이 되면 정대협이 환영하고 지지는 못하더라도 반대는 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보다 나은 해결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위안부 문제가 이렇게라도 해결되면 정대협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윤미향 대표의 얼굴에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이 가득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정대협이 순수한 마음으로 위안부들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윤미향 대표의 표정을 보고서야 정대협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구상하던 해법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나쁠 게 없지만 정대협으로서는 이제 당신들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 문 닫을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대협에는 사형 선고를 전달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윤미향 대표가 좋아할 걸로 저는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위안부 할머니들인데 정대협과 정의연 같은 시민단체를 피해자로 착각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정대협이 일본 자금을 받지 말라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종용했는데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생존 피해자 47명 가운데 35명이 정대협의 입장을 거역하고 일본 자금을 수령했다면 정대협이 대다수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피해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선택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인 셈 아닌가요?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천영우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윤미향 씨 같은 입장에서는 이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가 있는 것보다는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계속 끌고 가는 게 유리하고, 그럴수록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에게는 불리한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동시에 공무원들이 겁이 나가지고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위안부 문제 잘못 건드렸다가는, 잘못하면은 공직자로서 신세 망칠 수 있다, 이런 공포감이 쌓여 있었다는 것인데, 요게 바로 요새 유행하는 반일 종족주의죠. 반일 종족주의. 반일에 가담하지 않으면 토착 외국으로 몰려가지고 국회의원에서도 낙선이 되고 공무원은 출세 못하게 된다. 바로 이런 약점을 잡은 윤미향 정의원의 행패가 행패죠. 이건 뭐 행태이기보다는 행패에 가까운데, 이 세력을 문재인 정권이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 해결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이때 검찰이 필요한 거죠. 검찰이 과감한 수사를 촉구하는 듯한 전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의 비와 토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